반갑습니다. tip스틱입니다. 오늘은 일산 기아 드라이빙 센터에서 EV4 시승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건물 2층의 드라이빙 센터에서 차량의 키를 수령하고 차량의 위치를 안내받았는데, 보통은 건물 1층에 지상주차장에 차량을 이동시켜두고 시승 차량을 내어주곤 했었는데, 오늘은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량을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EV3에서 세단형으로 변경된, 어떻게 보면 파생 모델인데, 이전 EV3 시승에서 매우 좋은 승차감과 전비를 보여주었었기에 이번 EV4에서도 매우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첫인상인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취향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세로 램프를 가장 바깥쪽으로 날카롭게 세워 전폭이 넓어 보이게 디자인된 앞모습을 제외하고는 그린하우스만 넓고 앞뒤가 매우 짧아 뚱뚱해 보이는 옆모습도, 앞쪽을 디자인하고 나서 뒤쪽은 포기해버린 것 같은 뒷모습도 개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디자인은 기존 EV3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로로 길게 한 통으로 배치된 계기판, 공조기, 인포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는 기존 차급보다 한층 더 고급 차량처럼 느껴지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 EV3에서처럼 스티어링 휠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공조기 인디케이터의 모습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승에서 첫 번째로 느껴볼 것은 승차감입니다. 이전 EV3에서 매우 좋은 승차감으로 좋은 느낌을 받았던 차량과 비슷한 모델인 만큼 EV4도 시내 주행에서 매우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치고 출력이 높지 않은 200마력 정도의 출력이지만 변속이 없는 전기차이기에 시내를 운행하는 데 있어 매우 부드럽고 부족함 없는 200마력 후반대의 차량 같은 느낌의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 감속 중에 모터 역회전에서 정차 직전 클리핑 상태로 전환되며 모터가 정회전으로 넘어갈 때 있던 잔충격도 이제는 완전히 느껴지지 않는 아주 깔끔한 주행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과속 방지턱 같은 큰 요철을 지날 때에는 EV3에서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던 뒤축 서스펜션의 느낌이 EV4에 와서는 조금 더 쿵 치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차량의 디자인이나 크기, 변경된 휠 베이스 길이 등의 차이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변경되며 외관은 개인적으로 불호이지만 에어로다이나믹적인 개선으로 매우 기대되었던 고속주행 승차감은 영상 끝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기아의 시승 정책 변경으로 제대로 느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페달입니다. 현대기아 차량들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페달을 당기고 있으면 회생제동 오토모드가 켜지며 앞 차량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회생제동 레벨을 스르륵 올려 감속을 하고, 앞 차량이 정차하면 앞 차량을 따라 완전히 정차하는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고, 왼쪽 페달을 당기고 있으면 아이페달이 작동되며 테슬라 차량들과 같이 가속 페달의 입력값에 따라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현대기아의 전기 차량들에서 잘 세팅되어 제공되고 있는 아이페달을 시내 주행에서 주로 사용해보면 가속 페달의 입력값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속과 감속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편한 부분으로 다가왔지만, 이 부분은 차량을 소유하고 반복적으로 운행해보며 숙달이 되어야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원페달 드라이빙과 같이 가속 페달의 입력값이 일정 %일 때 정확히 일정 속도로 변속이 되는 느낌. 예를 들어 가속 페달의 입력값을 100%로 하면 200km의 속도를 유지하고, 50%로 내리면 100km의 속도로 다시 정확히 내려와주고, 또 25%로 내리면 50km의 속도로 정확히 다시 내려오는 원페달 드라이빙과는 조금 다르게, 주행 중 페달의 중간부에서는 입력값에 따른 속도가 매번 조금씩 다른 느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차 시의 피드백은 항상 고르게 출력값이 나와주는 점이 이제는 아이페달에 적응하여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여도 괜찮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속 페달을 오프했을 때 뉴트럴 상태로 굴러가다가 앞 차량과의 거리에 따라 회생제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키는 회생제동 오토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승차감이나 전비를 확보하는 면에서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단형으로 디자인되며 가장 궁금했던 전비입니다.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EV3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외형으로 변경된 EV4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차량 시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아의 시승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회 시승 시간과 시승 코스의 거리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량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기아 본사의 정책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하여 시승 코스는 약 10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와
시승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 현대 드라이빙 라운지 일산, 그리고 지금 시승 중인 기아 일산 드라이빙 센터 등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들의 최대 장점은 시승 코스에 자유로를 넣을 수 있음이었습니다. 자유로까지 가는 시내 도로에서 차량을 파악하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HDA가 작동되는 자유로를 진입하여 차량의 주행 보조 시스템, 각종 드라이브 모드 체험, 고속주행 승차감을 골고루 느끼고 자유로를 빠져나와 시승 거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시내 주행을 하며 요철에 대한 승차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승 코스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장점이었는데, 현재 기아 일산 드라이빙 센터의 시승 코스에서 자유로는 IC로 진입하자마자 바로 다음 IC로 빠져나오는 코스로 자유로를 약 3분도 채 제대로 달려볼 수 없는, 차선 변경 한 번도 제대로 해볼 수 없는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짧은 코스는 처음 시승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찾다 보면 시승은 끝나 있을 것이고, 차량의 고속주행 승차감이나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기능들, 차량의 정비 확인 등은 알아볼 수조차 없는 시승일 것입니다. 이전 EV3의 경우 시승 코스가 바뀌기 전 자유로에서 긴 거리를 항속주행하며 전비가 약 9km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EV4 시승 코스에서는 제대로 된 전비 또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대기아는 차량을 선택하게 되면 반대 진영에 무조건 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산타페를 선택하게 되면 기아 소렌토가 있고, 현대 소나타를 선택하게 되면 기아 K5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차종에 똑같은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양 차량을 모두 시승해보고 차량을 선택하게 된다면, 시승을 해보아도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 찾느라 바쁜 기아의 시승과 편안하게 이런저런 기능이나 승차감들을 느껴볼 수 있는 현대의 시승은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승의 기억이 더욱 진하게 남는 현대 차량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좋은 판매량을 내고 있는 기아이지만, 이번 시승 정책의 변경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